야, 며칠은 비 때문에 죽이더니 오늘은 아주 그냥 날씨가 열기로 죽이네 사람을. 장난 아닙니다. 비가 온 후에 뚜가 있는 상태에서 뜨거워지니까 사우나에 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버스 옆에 이런 데 가면 그 차에서 나온 열기 때문에 더 심해요. 이 더위가 얼굴에 그 열기가 훅 올라오는데 아이고 숨을 못 쉬겠어요. 낮 기온이 34도면 스발트가 계속 뜨거워지기 때문에 도로상의 온도는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거기다 내연기관 버스 옆에는 라디에이터에서 나오는 그 열기가 바람이죠. 그게 같이 나오기 때문에 한 40도는 넘는 것 같아요. 옆에 있으면 막 실드를 올리는 순간 얼굴에 오는 그 열기가, 제가 사막은 안 가봤지만 이제 사막에 가면 이런 열기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 뜨거워요. 얼굴이 뻘겋게 익는 느낌? 그런 날인데 그래도 콜은 많네요. 멀어서 그렇지. 항상 덥고 비 오면 미끄럽고 한데 이렇게 많이 주니까 고맙고 일할 맛이 나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배달하시는 분들이 보면 차 앞으로 가 있을 때가 많아요. 저도 그럴 때가 많고, 이게 뭐 빨리 가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고, 여름에는 이 내연기관 자동차 뒤에 서 있으면 뒤로 배기가스가 나오니까 뭐 배기가스 그런 것도 있지만 열기가 다 뒤로 와요. 뒤에 있으면 더 더우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 앞으로 가게 되는 건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안 좋은 시선으로 보잖아요. 얼마나 빨리 가려고 이렇게 앞에 가 있나 막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일을 하다 보면 더워서 그럴 수밖에 없을 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도로 라인 도색하시는 분들이 안 칠하는 데가 없었거든요. 그냥 엄청 많이 다니셨어요. 도로 그 라인을 도색하시는 분들이. 비가 오고 장마철이면 라인 도색을 할 수가 없으니까 비 오기 전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라인들이 되게 새 거예요, 도로에. 근데 거기에다 비가 오니까 그냥 일반 라인은 상관이 없는데 방지턱 표시, 그 넓은 선들, 이 횡단보도 흰색, 이런 주황색들, 이런 것들이 비 오면 엄청 미끄러워요. 그래서 거기에 미끄러져 본 저는 이제 미끄럽겠다 하고 예상을 하고 지나갈 때 좀 서행을 한다거나 발을 내려서 지나간다거나 하는 뭐 저만의 방법으로 그걸 통과를 하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런데 미끄러우니까 다닐 때 조심해야 돼 해도 잊어버리시죠. 미끄러져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사고가 나는데 요번에도 많이 미끄럽더라고요. 비가 많이 오니까. 그래서 이 코너 돌 때도 횡단보도 있는 데서는 웬만한 코너록을 좀 적게 주든가 하면서 지나가는데, 그래도 뒤에가 이렇게 좀 미끄럽더라고요. 브레이크 잡게 되면, 제 거는 ABS가 아니기 때문에 앞브레이크를 같이 잡게 되는데 쭉 미끄러져요. 앞바퀴가 쭉 미끄러지면, 그래도 PCX는 가벼워서 더 잘 미끄러질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이게 잡아낼 수 있거든요. 빨리 달리지만 않으면. 그래서 그걸 잘 넘기고 하는데, 안 미끄러져 보고 처음 타시는 분들은 그런 데서 많이 미끄러지실 거예요. 그래서 다치실 수도 있으니까 조심히 타셔야 될 것 같아요. 여태까지 살면서 운전도 많이 했고, 지금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운전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종류들을 어느 정도 알고는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이럴 수 있다, 저럴 수 있다, 이런 상황의 데이터들을 여태까지 축적해 놓은 게 있으니까 알겠는데, 그런 경우의 수들은 제가 운전을 하면서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데이터로 쌓여져 있는 거고 몸에 기억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이 도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워낙에 많은 상황들이 있으니까 제가 경험한 걸로는 모든 걸 다 방어하거나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보는 게 블랙박스 영상을 주제로 하는 그런 프로들이 있어요. 유튜브도 있고요. 조리지연이 걸리거나 하면 이제 그런 걸 볼 때도 있어요. 그걸 보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정말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유로 큰 사고가 일어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걸 보게 되면 직접적인 건 아니어도 간접적으로 그걸 알게 된 거잖아요. 그 경험으로 이 사고를 예측할 수 있어서 운전하는 데 도움이 좀 많이 되죠. 제가 오토바이만 타고 다닌 게 아니라 운전을 또 많은 세월을 했다 보니까 운전자 입장에서 오토바이를 못 봤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대조해서 보면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저 운전자가 나를 못 볼 수도 있겠다, 나도 그랬으니까, 그런 식으로 예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뭐 그 운전자에게 보일 수 있게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을 하든가 하면서 최대한 사고 날 수 있는 확률을 줄이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야 오래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마구제비로 하다 보면 언젠간 사고 나니까. 이게 몸으로 익힌 것들,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사고도 마찬가지예요.
몸으로 익힌 건 그냥 그 순간순간 딱 몸이 반응해서 나와요. 사고 났었던 것도 그 순간에 딱 다치면 사고 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그거에 대해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게 간접적으로 교육을 받고 경험이 없는 데이터들은 급할 때 그렇게 또 빨리 안 나와요. 그렇다고 이런 교통사고 이런 거는 제가 해볼 수도 없잖아. 직접 해봐가지고 막 익힐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생각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저 탑차 앞에서 어린이가 튀어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속도를 줄이거나 뭐 이런 생각들을 난 안 해봤지만 계속 생각하면서 뇌에 새겨놔야 돼요. 그래야 사고 나는 확률이 줄어들고, 그리고 이건 다른 건데, 저기 경찰들이 있었으니까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운전을 해야 경찰한테도 안 잡혀요. 이건 잔머리. 예, 경찰한테 안 잡혀야 경제적 보탬이 돼요. 경찰한테 잡히면, 아니 신호 위반이나 뭐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뭐 오토바이 타고 일하는 사람이 그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다 보면 하게 되는데, 경찰관이 어디 있을 수 있겠다라는 이 데이터들을 갖고 있어야 안 걸립니다. 그래, 경제에 보탬이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세금 내는 거예요. 소득세도 내고 세금으로 그냥 벌칙금 계속 내는 거죠. 최근에 본 영상 중에서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영상을 봤는데, 영상이 슬펐어요. 남자도 눈물을 흘립니다. 제가 이렇게 눈물이 많아져서 그래요. 눈물이 많아져서 슬픈 내용이 나오면 눈물이 나요. 이렇게 슬퍼지면 그 슬픔을 녹여서 눈물로 흘려 보내야지 그 슬픔이 암이 안 됩니다. 그 슬픔을 눈물로 녹여서 흘려 보내야 돼요. 남자는 눈물을 흘리면 안 된다, 막 이런 거 안 돼요. 요즘 시대에는 큰일 나요. 병 생겨. 나한테 울면서 그걸 봤는데 그 내용이 좀 슬펐어요. 그 블랙박스 마지막 그 사고 나신 분은 어쨌든 돌아가셨는데, 그 사고 난 마지막 전에 영상에 그 음성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그 사연을 봤는데 그게 그렇게 슬프더라고요. 25살 된 아들이 암으로 6개월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을 못 잊고 아들 납골묘로 가는 중이었었어요. 그러면서 그 아들한테 이야기하듯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요. 근데 그게 블랙박스 영상에 그대로 이렇게 목소리가 녹음이 된 거죠. 그래서 힘들었지 뭐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가는데, 그 차는 잘 가는데 맞은편에서 차가 이 중앙선을 넘어와서 그 차를 그대로 충돌을 해버려요. 그 어머니가 사망을 하시는데, 자식을 먼저 잃은 엄마의 슬픔, 그걸 가지고 가는데 그런 사고가 난 거죠. 그걸 보면서 흘렸는데, 더 황당한 거는 그 가해자 차량이 이제 사망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중환자 차량 호흡기 떼면 거의 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 차가 중앙선을 넘은 이유가 우울증 약에 수면제가 있어요. 거의 치사량 정도로 했다는 그런 경찰 조사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눈을 뜨고 있어도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나온 거예요, 그 양반이. 그래서 그 피해자분을 그렇게 가서 박은 거죠, 차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멀쩡히 잘 가고 있는 차를 반대에서 넘어와서 그 차를 때렸으니까. 그 사연을 보면서 슬프게 봤는데, 그런 상황들이 저는 겪으면 안 되잖아요. 경험적 지식으로 갖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진짜 중앙선에서 어떻게 해서든 넘어오는 차가 있을 수도 있겠다. 나도 갈 때는 중앙선에서 좀 멀리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게 되고, 또 하나는 그 수면제, 그 양반도 우울증이라는 걸 앓고 있었으니까 그 약을 먹었겠죠. 그건 처방전 없으면 그 약을 받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근데 왜 그 약을 그렇게 많이 털어넣는지 이제 그것도 좀 의문이고, 그야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야 물어볼 수 있는 거고, 죽으면 뭐 물어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저 혼자는 말이 없다고. 이유를 아직 모르겠는데, 자기만 죽으면 상관이 없는데 남까지 피해를 주니까 그런 거고. 그래서 저는 정말 주님한테 부탁드리고 또 기도드리고 하는 게, 그런 차들은 진짜 저를 피해 갔으면 좋겠다. 저를 피해서 다른 차나 뭐 다른 분한테 가하는 게 아니고, 그런 차들은 그냥 이런 가로수 받고 딱 정지돼 가서 저지가 돼야지, 그렇게 유도를 해야지. 다른 차들하고는 끼면 안 된다라는 그 부탁의 기도도 막 드리고 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고. 벌건 대낮에도 그런데 밤에는 정말 술 먹고 약한 애들, 이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이제 그런 사회의 악들은 주님께서 저번에도 말했죠, 빨리 데리고 가야 돼요. 그냥 혼자서 어떻게 하시든 뭐 해서 데리고 정리를 해야지. 이 밤에 일하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런 쥐레 같은 거죠. 그게 전쟁터의 쥐레 같은 건데, 그 쥐레 같은
터지면 안 되니까 얼른 사전에 제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의 사연은 노점상을 하시는 아주머니인데 결국에 그분은 다리를 잊으셨어요. 이게 언덕 아래 사거리인데 언덕 아래에서 노점상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 아침 일찍 돈을 벌기 위해서 나오셔가지고 일을 이제 준비하다가 견인되던 차가 풀려서 그 언덕에서 그냥 쭉 내려오면서 그 아주머니를 덮쳐요. 근데 그 영상에 그 아주머니가 막 소리 지르는 목소리가 다 잡혔어요. 그분도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오셔서 노점상을 준비하셨던 건데 마르근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말도 안 되는 일이 터져서 그 견인고리가 풀릴 거라는 생각을 누가 했겠어요. 아무도 못했지. 그리고 차가 시동이 걸려서 오는 거는 소리라도 나지. 중립 상태에서 끌고 가다가 그게 풀려서 언덕으로 내려왔으니까 가속도가 얼마나 붙었겠냐고요. 그걸로 바로 때렸는데 원래 있었던 내 두 다리를 한순간에 잃으셨는데 어쨌든 그 사건이 일어나면 합의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견인차 회사가 하든 견인차 운전을 하시던 분이 하든 어쨌든 그분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될 텐데 보상을 얘기하면 뭐 아주머니가 벌기 위해서 나왔던 것처럼 돈으로 이 합의를 보고 했을 텐데 그 합의금이라는 게 보상금이라는 게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는 있지만 내가 두 다리가 있었을 때에 행복했던 일들이 있을 거라고요. 일을 하고 힘들게 살았어도 사지멀쩡하게 두 다리를 가지고 하면서 행복했던 순간들을 만들었을 텐데 다시는 그 두 다리를 갖고 행복할 수 있는 나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행복을 돈으로 얼마를 줘야 그 행복을 보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다리를 잃고 살아 계신데 얼마를 받아야 그분이 다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두 다리가 있을 때는 항상 난 불행해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을 텐데 그 행복을 돈으로 보상을 해야 될 텐데 그 어떻게 해요? 얼마를 줘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저는 그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객관적 가치가 돈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그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다리를 잃으신 분도 그때까지는 내가 두 다리를 가지고 있을 때는 이게 진짜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 모르셨을 거예요. 근데 없어지고 난 후에는 이제 그 행복을 알겠죠. 내가 진짜 두 다리가 있었을 때 정말 행복했구나 라는 거를 아실 것 같아요. 저는 직접적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항상 두 다리를 갖고 있고 두 팔을 갖고 있으니까 행복한 걸 모르는 거죠. 그냥 일을 하면서 힘드니까 아 힘드네만 했지 사지가 멀쩡하게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인지를 모르고 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힘들어 죽겠네, 더워 죽겠네, 추워 죽겠네 했어도 제가 그 행복을 못 느끼고 사는 건 정말 죽겠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을 모르는 것 같아요. 진짜 불행이라는 거를 안 당해봤기 때문에 지금 제가 불행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진짜 불행을 당했다면 지금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겠죠. 이 일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행복한 것이다 라는 걸 알 텐데 그런 맛을 못 봤으니까 지금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을 문득 했고 과거를 생각하면 전 항상 뭐 후회라는 게 생기죠. 잘한 것보단 못한 것들이 과거에 생각이 나니까 지금 만족을 하면서 살다가도 과거를 생각하면서 후회를 하는 순간 이 후회는 지금 현재의 만족감과 행복감을 갉아먹는 존벌레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 이 정도면 됐다 지금 난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과거의 후회를 하는 순간 그때 그거만 하지 않았으면 지금보단 나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지금의 만족감을 깎아먹어요. 그렇게 분명히 금방까지만 해도 좀 괜찮았어 했다가도 그러니까 후회는 하면 할수록 지금의 현재의 만족도를 깎아먹는 존벌레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후회에 계속 매달리면 결국에 그 똑같은 후회를 똑같이 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해요. 망한 주식 버렸다가 후회하면서 결국에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다시 사잖아요. 아닌가? 저만 그랬나? 하여튼 미련이 남아서 오기가 생겨서 망해봤지만 성공해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지 하여튼 그런 후회를 계속 안고 있으면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뭐 요즘 시대에 돈 없어도 돼 뭐 이런 말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어서 된다는 거는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많으면야 좋죠. 사는 것 자체가 돈이 없으면 안 돼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버스를 탈래도 돈을 내야 되고요. 뭘 먹을래도 돈을 내야 되고 뭘 사 입고 뭐 하려고 해도 다 돈으로 그 가치만큼
그만큼의 돈을 내야 되니까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금도 다 돈으로 내는 거고 세금을 안 내면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이 사회 살아가는 거에 대한 대가로 세금을 내는 건데 돈이 있는 상태에서 돈을 써야지 없는 상태에서 돈을 써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요번에 이제 저희도 카드값 때문에 아이 엄마한테 싫은 소리를 좀 했는데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돈이 더 나와가지고 이게 깜짝 놀라서 제가 아이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 했더니 난 또 뭘 샀는 줄 알고 했는데 그게 결국 학원비더라고요. 애들을. 근데 저번에 저하고 의견을 나눴었어요. 그 학원을 보내냐 마냐. 그래서 사정이 안 되니까 지금 벌어들이는 게 보내지 말자 딱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엄마가 그걸 또 카드로 학원비를 냈더라고요. 그걸 끄는 거죠. 학원을. 애들 학원비를. 그래서 나온 건데 그 학원을 보내는 건 맞아요. 제가 돈을 벌어서 학원비를 벌었으면 학원을 보내는 게 맞아. 그걸 벌지 못했는데 카드로 학원을 보낸다는 거는 이거는 내가 돈이 있어서 학원을 보내면 돈이 학원을 보내는 수단이 되는데 그렇게 카드로 애들 학원비를 내다 보면 결국에는 그 카드 값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요. 지금 15시간에서 20시간으로 정말 일을 하거나 돈을 버는 게 이제 목적이 돼 버리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돈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돈이 제 목줄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애들 학원비를 냈기 때문에 카드가 지금 제 대출이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 아이 엄마가 제 목에다가 목줄을 하나 더 매준 것 같은 느낌이어서 한 소리 하고 좀 했는데 그래서 좀 미안하긴 한데 그렇게 한 소리 할 때마다 남자로서의 자존심이 좀 상해요. 그 정도도 못 벌어주는 사람이었나 싶은 그런 돈을 내가 필요해서 돈을 내고 쓰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돈이 많아야 아이들 학원 보낼 수 있는 학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다 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돈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보내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돈의 힘을 빌어서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거지 뭐 한마디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다 보니 욕망을 조절하지 못하면 채우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돈으로 그걸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제 행복감은 채워지지 않을 것 같아요. 욕망을 내가 관리하지 않는 순간 목표가 없이 살라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아이들 학원을 3개를 보내고 싶으면 3개를 보내고 싶으면 얼마가 대충 드는 건 아니까 그렇게 벌 수 있는 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내가 아끼든 뭘 해서 벌든 해서 그 돈이 생기면 가능해지면 보내면서 내가 벌어서 이렇게 했으니까 좋다. 성취감도 있고 그러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행복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래 일단 해놓고 그래 해놨으면 제 욕망을 일단 그 지점에서 스탑을 시켜놓고 해놨으니까 그럼 그 해놓은 거에 대해서 다 이룰 때까지 제 욕망을 좀 스탑해놓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제 욕망은 점점 더 커져가는 것 같아요. 해놓고 그걸 처리하고 있으면 다른 거를 하고 싶은 욕망이 또 생기죠. 결국에 또 그 욕망을 위해서 해요. 계속 이게 쳇바퀴야. 뭐 이루어지는 게 없이 똑같은 상황이 계속 벌어지니까 근데 이걸 저희 아이 엄마랑 얘기를 하고 싶은데 모든 가정은 아니겠지만 우리 부부 사이에서 심층 대화를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워요. 아이 엄마 운전을 가르쳐 주는 거랑 약간 비슷한 개념일 것 같아요. 이야기를 뭐 할 시간도 없고 그렇게 길게 제가 나와서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답답한 면도 있고 해서 서로 다투기도 하는데 그래요. 사람 살아가는 게 재미있으면서도 어떨 땐 힘들고 호락호락하지도 않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로또 맞았는데 홀딱 먹진 않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과 꼭 나눌 거예요. 그거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오늘은 약주들을 드시고 멍멍이 되신 분들이 이렇게 많네요. 여기 젊은 양반이랑 나이 드신 분이랑 뭔 시비가 붙었는지 저렇게 또 개 끌려가듯이 끌려가셔가지고 참 술들 드셨으면 그냥 곱게 집에들 가셔가지고 편히들 주무시지 그래. 왜 길에서들 저러시는지 깝깝하네요. 싸움을 하려고 해도 좀 자기들끼리 자동차 다니고 그런 길에서 싸우지 말고 옆에 가서 싸워야지. 왜 차도 못 다니게 하고
오토바이도 못 지나가게 해가지고 그냥 한참을 걸어가서 픽업을 했어요. 참 이 답답한 사람들 때문에 아주 그냥 날도 더운데 이제 한 11시쯤 되니까요 열기가 좀 식었어요. 계속 이 열기가 올라와가지고 더웠었는데 오토바이로 달리면 이 바람이 좀 몸을 식혀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달려도 이 바람이 따뜻하니까 그렇게 시원한 감이 없었는데 오늘도 이제 바가지로 한 바가지는 땀을 쏟은 것 같습니다. 정 더운 날씨였는데 더워서 그런지 코를 많이 주네요. 그러니까 식혀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드시는 것보다 더우니까 식혀서 드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늘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야 제가 또 노를 졌죠. 한 10시까지는 콜이 픽업을 해서 조금만 움직이면 다음 콜이 붙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와야 뒷콜이 붙어주는 식으로 약간 이 텀이 길어졌어요. 그리고 오늘은 평소에는 한 1시 이 정도에는 콜이 잠깐 죽었다가 다시 콜을 붙여주고 했었는데 오늘은 그런 거 없이 그냥 계속 콜을 주네요. 거리상으로 멀어서 그런 거지 항상 그렇지만 콜을 계속 주기만 하면 어느 정도의 수입은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지방에서는 쿠팡이 뭐 하루에 한 콜 사기 힘들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정말 지방에는 그럴까요? 한 콜? 하루에 한 콜은 좀 너무 심한 거 아닐까요? 뭐 서울은 아직까지는 쿠팡이 장사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8시 30분에 나와서 12시 30분에 마지막 콜을 가고 있고 지금은 40분 오늘도 8시 반에 나왔고요. 마지막 콜을 마치고 나면 뭐 거의 50분 이 정도 되겠죠. 그럼 집에 가면 1시 넘을 것 같은데요. 평소보다 1시간 정도 늦게 들어가는 게 된 거예요. 몇 콜 타면 20만원을 찍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찍냐고 그 욕심 때문에 더 하다 보니까 1시간 정도 더 딜레이가 됐네요. 거의 8시에 나와서 밤 12시까지 일하는 거를 목표로 해서 나와요. 그 시간 안에 뭐 얼마를 벌었는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계획하고 나와서 제가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성과를 평가를 합니다. 그 시간까지 했는데 많이 벌 때도 있고 적게 벌 때도 있고 조건들이 다 가지각색이니까요. 매일매일 다르고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금액을 얼마 맞춰놓고 그 금액을 하고 들어오는 걸 하는 게 어떻겠냐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게 돈에 맞춰놓고 일을 하면 내 시간이 돈에 쫓아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20만원을 벌기로 해놓고 일을 하게 되면 20만원을 벌 때까지 제 시간을 뭐 적게 쓸 수도 있는데 많이 쓰게 되면 돈에 시간이 맞춰지는 거잖아요. 내 시간이 그런 느낌이고 제가 시간에 맞춰 놓으면 돈이 내 시간에 쫓아오는 느낌인 것 같아요. 15시간을 일할 테니까 그 시간에 돈이 뭐 20만원이 들어오려면 네가 20만원이 들어오고 더 많이 들어오고 더 적게 들어오면 더 적게 들어와라. 무조건 15시간만 일할 타니까 그렇게 하면 꼭 제가 돈의 주인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욕심 없이 했으면 12시에 끝내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제가 20만원이라는 돈을 한번 채워보겠다고 욕심이 생겨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더 흐른 것처럼 이렇게 되면 제가 여태까지 했던 그 패턴들이 틀어질 수가 있거든요. 저는 12시에 들어가는 게 영상을 조금 만져놓고 자고 하다 보니까 12시에는 들어가야지 얼른 해놓고 잠을 자면 그래도 7시에서 8시 사이에 일어나야 빡빡하게 8시에 나와서 앱을 켤 수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12시로 정한 건데 오늘은 제가 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는데 20만원을 채워보겠다고 욕심이 갑자기 생기니까 이렇게 제 원래대로의 계획이 바뀌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냥 딱 12시에 얼마를 벌었든 딱 접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네요. 오늘은 저희 아이 엄마랑 아침에 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근데 아침에 이렇게 돈 얘기 때문에 아이 엄마랑 이야기를 하고 좀 안 좋게 나오면 하루 종일 기분이 무거워요. 그거를 좀 털려고 해도 어쩔 수가 없네요. 지금도 들어가는 게 약간 무거운데 내일 아침에는 털고 또 새롭게 시작을 해야죠. 아무튼 오늘도 저는 제가 계획한 대로 시간을 다 오버해서 채웠죠. 오늘은 그래서 제 스스로에게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대한민국 모든 라이더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